아버지 어머니. 현수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민철과 저는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민철이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백세입니다. 현수가 남긴 마지막 무전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히말라야의 정상을 향한 수많은 이들의 도전과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자신의 꿈과 신념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한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두 명의 용기 있는 산악인 김민철과 박현수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제목 히말라야의 정령들. 김민철은 37세, 박현수는 39세였다. 두 사람은 친형제 이상으로 사이가 좋았고 어린 나이지만 산악인들에게는 꽤나 명성이 높았다. 김민철은 북한에서 태어나 10년 전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민이다. 민철은 어린 시절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오다 부모님이 체포되는 비극을 겪었다. 부모님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생사를 알 수 없었다. 의지할 곳 없는 민철은 중국 공안들을 피해 티벳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티벳에서 민철은 박현수를 만났다. 현수는 민철의 타고난 근성과 끈기에 감탄했다. 단번에 그의 눈에 들어온 민철은 현수와 함께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통일 원정대를 꾸렸다. 그들의 목표는 히말라야 14자 완등이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위해 산의 정상을 밟으며 꿈을 키워갔다. 어느 날 히말라야 원정을 계속하던 중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후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던 도중 민철은 심한 다리 부상을 입었다. 현수는 민철을 두고 갈 수 없었다. 히말라야의 하늘은 갑작스레 검게 물들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눈발은 수직으로 휘몰아쳤다. 에베레스트의 데드존. 해발 8,000m가 넘는 지점에서 김민철과 박현수는 비틀거리며 텐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민철아, 다리 괜찮아? 현수는 얼어붙은 얼굴로 물었다. 좀 나아진 것 같아. 민철의 목소리는 약하고 힘이 없었다. 그의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현수는 무전을 꺼내어 베이스 캠프와 연락을 시도했다. 베이스 캠프 응답 바랍니다. 여기는 박현수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는 데드존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응답 바랍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현수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베이스 캠프 응답 바랍니다. 제발 응답 바랍니다. 민철이 부상을 입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 희미한 신호음이 들리더니 베이스 캠프의 아부가 응답했다. 여기는 베이스 캠프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현수는 다급하게 말했다. 민철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상 조건이 너무 나빠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요청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하게 들렸다. 현수, 현재 기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구조팀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수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부, 제발. 민철이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요. 여기서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조팀을 보내줘야 합니다. 아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현수,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구조팀이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버텨주세요. 현수는 무전기를 쥔 손을 떨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부, 그럼 최소한 추가 장비나 산소라도 보낼 수 있나요? 우리가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아부의 대답은 냉혹했다. 현수, 현재 조건에서는 아무것도 보낼 수 없습니다.
기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행운을 빕니다. 무전이 끊어지고 현수는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민철을 바라보았다. 민철은 고통을 참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현수 형 괜찮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현수는 민철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 기상이 나아질 거야.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었고 눈은 텐트를 강타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히말라야의 봉우리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고 산소 부족과 탈수 증상은 심해졌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기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닥의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히말라야의 혹독한 자연 앞에서 두 사람의 용기와 우정은 빛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는 몇일째 계속되었고 현수와 민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렇게 현수의 마지막 무전이 메아리치고 두 사람은 안타깝게 눈을 감았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히말라야의 봉우리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그가 바랐던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는 영원히 그곳에 남았다. 이 소식을 듣게 된 70대 노부부. 아버지 박대만과 어머니 오연주는 크게 슬퍼하며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히말라야로 향했다. 네팔에 도착한 노부부는 산악 에이전시의 소개로 셀파 케미를 만나게 되었다. 우연히 케미가 낀 선글라스를 본 순간 오연주는 그것이 5년 전 아들 현수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임을 알아보았다. 깜짝 놀란 오연주는 케미에게 선글라스를 어떻게 구했냐고 물었다. 케미는 잠시 당황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동영상들이 찍혀 있는 현수의 휴대용 카메라를 보여주며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저는 박현수를 잘 압니다. 그의 구조 요청을 받았지만 기상 악화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구조하러 갔지만 이미 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케미는 조난당한 외국인들을 구조하는 베테랑 셀파였던 것이다. 그리고 현수가 남긴 물건들을 유가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보관 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신들을 발견한다고 하여도 해발 8,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현실적으로 시신을 옮기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동영상은 셀파 케미의 손에 들린 채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거대한 히말라야의 설산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서 김민철과 박현수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 장면. 현수와 민철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현수가 카메라를 들고 민철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민철아, 오늘은 날씨가 끝내주게 좋으니 꼭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그렇지? 민철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현수 형. 우리 꼭 해내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이야. 두 번째 장면. 두 사람은 고지대 캠프에서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민철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기서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야. 우리 두 사람 이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고 있잖아.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민철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순간들이 다 소중해. 우리의 목표는 크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것도 많아. 세 번째 장면.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현수가 카메라를 들고 헐떡이며 말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고도 위험한 곳이야. 하지만 우리 둘은 포기하지 않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평화와 희망을 위해서. 네 번째 장면. 드디어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한 두 사람. 그들은 한반도기를 펄럭이며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민철이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남북 평화를 기원해. 현수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민철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야.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5번째 장면. 민철이 부상당한 다리를 감싸고 현수가 그의 곁을 지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수가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 다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민철을 두고 갈 수 없어.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카메라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의식한 현수는 카메라를 끄기 전 마지막으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기억해줘.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어느새 고요해진 히말라야 고산지대. 현수가 에베레스트의 데드존에서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남긴 마지막 영상은 그의 눈에 서린 눈물과 떨리는 손이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힘겹게 부모님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장면. 아버지, 어머니. 현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곳에 없겠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민철과 함께 하늘에 가까운 곳에 와보니 세상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물을 닦았다. 화면 속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감사로 빛났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두 분의 사랑과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수는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당기며 깊은 감정을 담아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항상 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여기까지 와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철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남북한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맺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저와 민철은 평화와 희망을 위해 이곳에 왔고 우리의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 우리가 바란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는 이 산의 정령으로 남아 두 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현수의 마지막 말은 바람에 실려 히말라야의 봉우리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그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는 영원히 그곳에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전한 진심은 부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동영상이 끝나자 셀파 케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화면 속에서 보았던 두 사람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우정을 느낀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다. 그들의 아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염원은 영원히 히말라야의 봉우리들 사이에 남아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노부부는 울먹이며 케미에게 아들의 시신 위치를 아느냐고 물었고 케미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렇게 셀파 케미를 고용하여 아들 시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셀파를 고용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에베레스트로 올랐다. 그러나 기후 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셀파 케미는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자고 했다. 하지만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부부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에베레스트의 험난한 경사면에서 박대만과 오현주는 아들 현수의 시신을 찾았다.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수의 얼굴은 평온하고 맑았다. 깊은 슬픔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 차올랐다. 대만과 현주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길 말을 조용히 속삭였다. 현수야, 우리 아들아. 박대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강인함과 용기는 우리에게 큰 자랑이었단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 그 평화를 향한 염원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오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이어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우리의 빛이었고 희망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너를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했단다. 두 사람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 속에 다시 말했다. 현수야, 이제 우리는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높은 산에서 우리 세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기를. 내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곳을 지킬 거란다. 그들은 아들 현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깊은 사랑과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산악인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이제 히말라야의 정령으로 남아 영원히 그곳을 지키게 되었다. 눈보라 속에서 평온하고 맑은 표정의 아들과 마주한 노부부는 깊은 슬픔 속에 함께 생을 마감했다. 이상 히말라야의 정령들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글을 완성하고 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민철과 박현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인간의 용기, 희생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을 구상할 때 저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와 끈기였습니다. 히말라야의 험난한 환경 속에서 두 주인공이 보여준 도전 정신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둘째는 남북한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철의 탈북 배경과 박현수의 남한에서의 삶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그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히말라야 정상에서 남긴 메시지는 단순히 그들의 도전의 성과를 넘어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을 쓰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현수와 민철의 우정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은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또한 현수의 부모님이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장면은 깊은 슬픔과 사랑, 그리고 부모로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히말라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용기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철과 박현수의 이야기 그리고 현수 부모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길 기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얻고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